제 결혼 생활은 단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지독한 고독 속에서 벌어진 30년간의 정서적 학대였죠. 어떻게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가능했는지 저도 가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의 시작은 사실 교묘한 속임수와 같았습니다. 결혼 초기 제가 시집 오던 첫 해, 시어머니는 겉으로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깍듯하고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친절이 오직 남들 앞에서만 발휘되었다는 점입니다. 안방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욕설이나 폭력을 쓰신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과 무시가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셨습니다. 일명투명 인간 만들기였습니다. 식사 시간 제가 땀 흘려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 자리. 어머니는 상에 앉아 남편과만 대화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 나물은 참 맛이 좋다. 역시 내가 좋아하는 거라 그런가 보구나. 저는 그 옆에서 숟가락조차 들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이 잡채는 정수기가 했어요. 아, 그랬니? 나는 누가 한 건지 관심 없어. 그냥 아들 먹는 것만 보면 됐지. 제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칭찬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어머니는 매번 교묘하게 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셨습니다.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압박, 정서적 학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리한 노동 강요는 제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가을에는 꼭 김장 100포기를 혼자 담가야 했고 매주 집안 대청소는 기본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허리를 부여잡고 쉬려고 하면 어머니는 귀신같이 나타나셨습니다. 예, 너는 팔자가 좋은 줄 알아. 우리 아들 만나서 이만큼 사는 게 어디니? 고생 좀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독설은 제 자존감을 바닥까지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늘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자책하게 되었죠. 남편의 방관, 저를 더욱 절망에 빠뜨린 것은 이 모든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눈물로 하소연했죠. 당신 어머니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제발 나 좀 감싸줘. 남편은 제 어깨를 한번 툭 칠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성격이 좀 까다롭잖아.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줘. 나도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집에서까지 나 힘들게 하지 마. 남편은 늘 중립을 외쳤지만 그의 중립은 사실상 어머니의 편을 드는 방관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지켜줄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울타리를 걷어차고 뒤돌아선 사람이었죠. 결국 저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며칠 동안 링거를 맞고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 좀 보러 와줄 수 있어? 너무 외롭고 힘들어. 남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정수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가 아니잖니. 집이 엉망이야. 쌓인 빨래는 누가 하고 우리 아들은 누가 챙기니?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건 생각 안 하니?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동력과 도구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심지어 병든 순간조차 저의 건강이 아닌 집안일 걱정만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병원에서 퇴원한 제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30년간의 절망은 저에게 복종이 아닌
결단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희생하는 착한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나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 남았죠. 저의 첫 번째 선택은 침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소리친다면 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비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치밀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해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증거 수집 저는 제일 먼저 어머니의 학대 증거를 모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심코 내뱉는 폭언과 비난을 조용히 녹음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감히 내 친정 교육이 그 모양이라 같은 날카로운 말들이 파일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다음으로 남편의 방관 증거입니다. 남편이 저를 외면하고 폭언 앞에서 침묵했던 순간들을 일기장 대신 가계부 구석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머니와 통화한 녹취까지 확보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보여줄 결정적인 증거였죠. 증거 수집만큼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살림만 해왔기에 당장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야간에 직업훈련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늦은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컴퓨터 앞에 앉았죠.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가 아닌 나로 살겠다. 매일 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와서도 가족들이 잠든 새벽까지 틈틈이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집안일을 위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한 미래를 짓는 손이 되었죠. 제 눈빛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결연한 어조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모를 순간을 대비해 조금씩 저축해둔 돈이었죠. 이 돈을 가지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변호사와의 상담실에서 저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이미 눈물이 말라버린 듯 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증거 자료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서적 학대와 남편의 방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이제 저는 법적으로 이 지옥에서 탈출할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D-데이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한 척 웃고 떠드는 그 자리. 저는 숨겨왔던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죠.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여보. 저는 오늘까지만 며느리 역할, 아내 역할을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저를 말리려 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방관은 나를 30년 동안 죽였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태어나려 합니다. 제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혼을 통보받은 가족들의 경악과 혼란. 저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저의 이혼 통보는 시댁 가족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와 비웃음으로 바뀌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감히 집안을 나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굴욕감을 느끼셨습니다. 시댁의 반응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시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장을 건네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돈이 얼마나 들 줄 알고 이혼 소송이야. 우리 아들 재산에 내가 손댈 수 있을 것 같니?
남편 역시 저를 비난했습니다. 정수가, 제발 이러지 마. 엄마 좀 불편하게 했다고 30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 그들의 머릿속에 저는 여전히 경제적 능력도 배짱도 없는 순종적인 며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준비한 것이 그저 홧김에 던진 종이 조각일 것이라 확신했죠. 결정적 증거 공개하지만 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모아온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충격적인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시어머니의 상습적이고 교묘한 정서적 학대가 담긴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온 건 내 복이다. 같은 비수 꽂는 말들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로했습니다. 내가 감히 시어미 목소리를 녹음해? 당장 꺼. 하지만 이미 온 가족은 그 목소리를 듣고 저에게 가해졌던 고통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제가 30년간 감내했던 시집살이의 증거와 함께 남편의 방관을 넘어선 외도의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남편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관심과 외로움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 속에서 남편에게 위로받고 싶었지만 남편은 저를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았던 것입니다. 시누이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오빠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부도덕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말만 듣고 저를 무시했던 스스로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제발 용서해줘. 내가 한때 힘들어서 그랬어. 엄마한테도 잘 말할게. 제발 소 취하해줘.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울부짖었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나를 외면했어요. 당신의 그 침묵과 방관이 나를 죽였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제 와서 이 눈물이 무슨 소용이죠? 나는 나를 지킬 것입니다. 저는 준비된 서류를 남편 앞에 두고 미련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착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은 당당하고 결연했습니다. 제 손에는 30년 고통의 대가로 저의 자유를 되찾을 증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법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당당했지만 30년의 고통을 증언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감히 자신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죠. 재판 과정 재판이 시작되고 제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남편의 노골적인 방관 및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녹취 파일, 의사의 소견서, 그리고 남편의 외도 증거까지요. 남편 측은 제가 가정 불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억지로 반박했지만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30년간의 세월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정숙 씨의 증언 재판장은 저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저는 시댁의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싶었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30년 내내 시어머니 앞에서 투명 인간이었고 남편에게는 짐이었습니다. 남편은 30년간 방관자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가장 큰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슬픔과 분노, 억울함과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그제야 터뜨린 것입니다. 울음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고 방청객 중 몇몇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숙연한 침묵 끝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와 남편의 방관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며 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저는 저의 권리를 온전히 찾아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마침내 저를 지켰다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나로 살아가야 할 자유로운 미래뿐입니다. 저는 이혼 후 30년 동안 꿈꿔왔던 나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전의 낡고 큰 시댁집이 아닌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간 학원에서 배운 기술로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늦잠을 자도 아무도 저에게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제가 번 돈으로 난생 처음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지에서 저는 맑은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였구나.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시댁의 근황 한편 시어머니는 제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예전처럼 아들에게 온갖 것을 요구했지만 집안일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남편 역시 외도와 방관의 대가로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혼자 쓸쓸히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없는 공허함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기회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60대라는 나이에 비로소 나라는 이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30년의 고통은 뼈아팠지만 저는 그 고통을 딛고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남편의 방관과 시어머니의 학대는 저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사연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인생 사연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